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 혹은 평가 과정에 관련해서 윤리 강령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내용 알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라서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장에 가서 손으로 이 6가지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수험장에 가면 하나나 2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인간 같은 강의를 막 들으면서 강사가 줄줄줄줄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줄줄줄줄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줄줄줄줄 아는 줄 알아.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강사가 줄줄거리는 거고요. 실제는 여러분들은 손으로 시험장에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요. 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6가지를 써야 돼서 이 6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분할정보법입니다. 이 6가지를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평가 과정 중에 그룹으로 하나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용 전에 해야 되는 일, 마지막으로는 검사 자체의 타당성,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그룹명은 답으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야 기억이 쉽다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가 과정 중에 윤리적 고려사항. 평가 과정 중에 윤리적 고려사항만 따로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용 알고 보면 상식적입니다. 첫 번째,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시행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관련해서 피험자의 사생활이 당연히 보호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로 피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 타인이 이 결과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의 결과와 해석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실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측정치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중에 한 3가지 이상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 전에 해야 될 일, 사용 전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항 등을 피험자에게 미리 알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타당성이에요. 과학적으로 제작된 검사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나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즉 만들 때 과학적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검사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해석을 할 때 사용된 프로그램 및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채점 해석 프로그램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두 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타당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준은 일종의 표준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분포를 만들 때 어떻게 표집할 거냐, 어떻게 샘플링 할 거냐, 즉 샘플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간혹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례도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두 번째 체계적 표집이 있고요. 세 번째 층화 표집, 네 번째 분지 표집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과 체계적 표집을 보면 단순 무작위는 영어로 말 그대로 랜덤이고요. 단순 무작위가 랜덤이고요. 표집이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 한다는 뜻이에요. 모집단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요. 임의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제비 뽑기처럼 임의로 필요한 만큼 뽑는다, 필요한 만큼 표집한다. 이게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사용 예로는 제비 뽑기나 난수 추출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단순 무작위 표집과 상대되는 개념이 바로 체계적 표집입니다. 모집단에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K번째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적 표집 방법이고요. 예를 들자면 생년월일 끝자리로 해서 샘플링 하는 겁니다. 7번 다 모여 이런 식이에요. 바로 생년월일 끝자리로 샘플링 하는 방법, 이것도 일종의 체계적 표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층화 표집과 군지 표집은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몇 개로 그룹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룹이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층화 표집이고요.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군지 표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3학년의 학생이 있는데 3학년의 반은 남자고 3학년의 반은 여자예요. 이질적이죠. 바로 모집단이 두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남자 여자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랜덤 샘플링 하는 것, 각각의 경우에 단순 무작위 표집을 시행하는 방법, 이게 바로 층화 표집입니다. 사용 예는요, 남자 50%, 여자 50%로 나눈 다음에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죠. 남자 50%, 여자 50%로 나눈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겁니다. 군지 표집은 똑같은 3학년이 있는데 이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처럼 각각의 반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을 하나 뽑아서 그냥 샘플링 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걸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규준이라는 분포를 개발하고 싶을 때 각 반은 균등하다고 가정하고, 균등하니까 한 반을 뽑아서 표집하는 겁니다. 이게 반 단위로 표집하는 것, 이게 바로 군지 표집입니다. 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요. 그냥 5가지 외우면 힘드니까 나눴습니다. 분할 경우로요. 첫 번째, 검사 자체가 적합한지, 두 번째는 검사가 실용적인지, 검사가 과학적인지, 내담자와의 관련성은 어떤지,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적합한지,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용 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지. 두 번째는 검사의 목적이 적합한지, 목적 일치도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2가지 항목이 있고요. 검사의 실용성입니다. 검사나 해석과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실용적성의 측면이요. 세 번째는 검사 자체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는 검사인지, 그 다음 검사의 사용료고요. 기존의 내담자가 이미 수행했던 검사인지,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선택에 참여했는지, 혹은 내담자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검사는 아니었는지, 즉 내담자의 검사 선택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 중에서 기억하기 쉬운 거 5개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